알쏭달쏭 엑스파일 첫 번째 이야기. 300인의 전사들로 거대한 페르시아 군들을 상대한 스파르타 전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300으로도 유명하죠. 말도 안 되게 적은 300인의 군대로 거대한 페르시아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진정한 전사들의 모습을 보여준 스파르타 전사들의 이야기. 사실 이 말만 듣고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바보 같은 싸움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불리한 상황임을 알고도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게 어쩌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기원전 480년, 좁고 험난한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그리스를 집어삼키기 위해 몰려온 거대한 페르시아 대군 앞에 붉은 망토를 두른 단 300명의 스파르타 결사대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 페르시아의 정찰병이 스파르타 진영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적을 눈앞에 둔 스파르타 전사들이 공포에 떨기는커녕 콧노래를 부르며 벌거벗은 채 운동을 하거나 여유롭게 자신들의 긴 머리를 빗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고를 받은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는 미치광이들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망명한 스파르타의 왕 데마라토스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 행동의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은 가장 위험한 전투에 임하기 전 머리를 빗고 단장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가장 영광스럽게 죽기 위해 몸을 정갈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배신자로 인해 스파르타 군대는 포위당하였음에도 스파르타인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주 무기인 긴 창이 모두 부러지자 짧은 단검을 뽑아들고 육탄전을 벌였고, 무기가 모두 부서진 처절한 상황에서도 맨몸으로 적에게 달려들며 쏟아지는 화살비 아래서 한 마리의 맹수처럼 싸우다 전멸했습니다. 세상에 날 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있을까요? 페르시아 대군 앞에서도 웃으며 머리를 빗고 이빨이 부서지도록 싸웠던 이 괴물 같은 전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청동방패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끔찍하고도 슬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신화의 이면에 피로 얼룩진 스파르타의 진짜 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파르타의 소년들은 7살이 되면 어머니의 품을 떠나 아고게라는 국가 주도의 합숙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이곳의 목적은 단 하나, 인간의 나약함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전쟁만을 위한 기계로 개조하는 것이었죠. 겨울에도 신발을 신지 못했고 1년 내내 얇은 겉옷 한 벌로 버텨야 했습니다. 또 배식되는 식량은 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교관들은 줄인 배를 움켜쥔 아이들에게 가혹한 규칙을 내렸습니다. 배가 고프면 이웃의 밭이나 식당에서 식량을 훔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도둑질을 조장하는 국가라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여기에는 스파르타 특유의 비정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적진에 고립되었을 때 스스로 살아남는 법, 즉 은밀하게 움직이는 기술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다 발각되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채찍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매질은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 아니라 들킬 정도로 어설프게 행동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었습니다. 이 잔혹한 교육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굶주림에 지친 한 소년이 새끼 여우 한 마리를 몰래 훔쳐 자신의 겉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교관이 다가와 소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옷 속에 숨겨진 여우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고, 여우의 날카로운 발톱이 소년의 복부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었죠. 당장 옷을 벗어 던지고 비명을 질러야 마땅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교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들켜서 매를 맞는 수치심이 죽음의 고통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관이 자리를 뜬 직후 소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맙니다. 스파르타는 이런 소년들의 희생 위에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성을 지워내며 자라난 소년들이 18세 무렵 성인 전사가 되기 직전 가장 영리하고 강인한 자들만이 비밀스러운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 크립테이아라고 불렀습니다. 국가는 이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식량과 짧은 단검 한 자루만을 쥐어준 채 도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낮에는 인적 없는 숲속이나 동굴에 숨어 죽은 듯이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고 짙은 어둠이 깔리면 이들은 그림자처럼 마을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적국의 정찰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칼끝이 향한 곳은 바로 자신들의 땅을 일구고 식량을 생산하는 국가의 노예들, 헤일로타이였습니다. 크립테이아 소속의 청년들은 밤길을 걷는 노예들을 닥치는 대로 제거했습니다. 특히 노예들 중에서도 체격이 크고 튼튼하거나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자들은 최우선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자들을 무참히 제거하는 것. 이것이 스파르타 최정예 전사들이 치러야 했던 가장 잔혹한 졸업 시험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자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노예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제거해야 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의 정식 시민, 즉 지배 계층은 늘 소수였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피지배 계층이자 노예인 헤일로타이의 수는 스파르타 시민보다 무려 7배나 많았습니다. 지배자들은 늘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저 수많은 노예들이 어느 날 낫과 망치를 들고 일어난다면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크립테이아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극단적인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국가 주도의 심리적 지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스파르타의 최고 집정관들은 매년 취임할 때마다 노예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탄압을 선포했습니다. 국가가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청년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저지르고도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집행권을 준 것입니다. 기원전 424년 스파르타에 이 병적인 공포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전쟁이 잦아지자 스파르타는 노예들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겠다고 합니다. 수많은 노예가 자유를 꿈꾸며 자원했고 그중 가장 용맹하고 뛰어난 2,00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이들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며 신전으로 안내했죠. 하지만 그날 신전으로 들어간 2,000명의 노예는 그 후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쟁취할 만큼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노예들은 스파르타인들의 눈에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을 뿐입니다.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 앞에서도 머리를 빗으며 웃을 수 있었던 테르모필레의 전사들. 그 압도적인 강함은 그들이 일상에서 느끼던 가장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7배나 많은 노예들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감정을 잃은 괴물로 키워야 했습니다. 평생을 살육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했던 스파르타인들에게 어쩌면 전쟁터야말로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도피처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스파르타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억눌렀던 인구 문제와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성벽이 없어도 안전할 것이라 자부했던 철의 제국은 스스로 인간성을 포기한 대가로 역사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어두운 밤, 단검을 쥐고 숨죽여야 했던 스파르타의 소년들,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피를 흘려야 했던 숱한 생명들. 오늘 밤 여러분에게 스파르타의 붉은 망토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지금까지 알쏭달쏭 엑스파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